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이 고작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예멘의 반군들한테 쩔쩔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잖아요. 수조 원짜리 항공모함이랑 첨단 미사일로 무장한 구축함들이 홍해 바다에서 길을 멈춰 세운 채로 사실상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1년 예산이 미국 군함 한 척 가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 물동량의 10%가 지나는 길목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다들 후티 반군이라고 하면 그냥 총 몇 자루 든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이들이 보여주는 비대칭 전쟁의 기술은 이미 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거든요. 단순히 무모하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 공룡이 가장 아파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찌르고 있다는 증거죠. 이건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의 휘말린 거거든요. 오늘은 도대체 왜 미국 해군이 이들을 멈추지 못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그 실체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지거든요. 겉모습은 낡은 옷에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손에 쥔 무기들은 결코 허술하지 않아요. 사거리가 무려 2000km가 넘는 정밀 유도 미사일부터 바다 위를 낮게 날아와서 군함을 타격하는 자폭 드론까지 수천 발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멘이라는 나라 자체가 오랜 내전을 겪으면서 온갖 무기들의 실험장이 되어버린 셈이죠. 특히 이들이 쏘아 올리는 사마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단돈 몇 천만 원이면 만드는데 이게 수조 원짜리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어요. 단순히 무기만 많은 게 아니라 그들이 자리 잡은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인 바브엘 만데부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0km도 안 돼요. 웬만한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충분히 반대편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죠. 전 세계 배들이 이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만 유럽으로 가든 아시아로 오든 할 수 있는데 후티 반군이 딱 그 길목을 지키고 서서 지나가는 배들을 하나하나 골라가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거대한 거인이 좁은 복도에 들어왔는데 구석에 숨은 꼬마들이 새총을 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거인은 덩치가 너무 커서 새 총알을 일일이 다 피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꼬마 한 명 잡으려고 대포를 쏠 수도 없는 미칠 노릇인 상황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쏘는 무기가 단순히 예멘 안에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란이라는 거대한 배후가 기술력과 핵심 부품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도내된 미사일 부품들이 비밀 바닷길을 통해 예멘으로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조립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시기죠. 미국이 아무리 바다를 봉쇄한다고 해도 이 촘촘하고 은밀한 보급망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결국 후티는 자기들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의 기술과 자본으로 세계 최강 미군을 괴롭히는 강력한 비대칭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셈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사용하는 드론 전술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한두 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십 대를 한꺼번에 날리는 떼거지 공격을 퍼붓거든요. 미군 군함이 아무리 첨단 레이더로 감시를 해도 워낙 좁은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저렴한 드론들을 100% 막아내는 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단 한 발이라도 뚫려서 민간 상선이 불타기 시작하면 그날로 홍해 바닷길은 마비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의 목줄을 후티가 쥐고 흔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벌써 수백 차례 넘게 공격을 시도하면서 미군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바다의 주인 노릇을 하던 미국조차 이들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 작은 집단이 전 세계 경제 지도를 강제로 다시 그리게 만들고 수조 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작은 그림이었어요. 이제 카메라를 확 당겨서 이들이 어떻게 미국 해군의 지갑을 털고 있는지 그 잔인한 계산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장 소름 돋는 돈의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볼게요. 미국 해군이 지금 홍해에서 벌이고 있는 작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밑빠진 독의 금치락이나 다름없거든요. 자, 여러분이 미국 해군 함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후티 반군이 쏘아 올리는 자폭 드론. 이거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조잡한 부품들을 모아 만든 거라 비싸봐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2천만 원짜리 드론이 우리 군함이나 민간 상선에 박히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나니까 무조건 막아야 하잖아요. 이때 미국이 쏘는 요격 미사일인 SM-2나 SM-닉스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발에 20억 원에서 60억 원이 넘습니다. 세 번째 구간, 20억 대 2천만 원. 미국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뺄셈의 전쟁.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감이 오시나요? 2천만 원짜리 파리를 잡으려고 20억 원짜리 황금 파리채를 휘두르고 있는 꼴이에요. 푸틴은 드론 100대를 쏴도 겨우 20억 원 정도 쓰면 그만이지만 미국은 그걸 다 막으려면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려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미국 구축함 한 척에 실을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수직 발사관 VLS에 꽉 채워봐야 수십 발인데 후티가 드론대를 계속 보내면 결국 미사일이 바닥나게 됩니다. 그럼 그 비싼 군함은 재장전을 위해 안전한 항구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고 그 사이 홍해 바닷길은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뉴스에서는 미군이 드론 몇 대를 격추했다고 승전보처럼 보도하지만 사실 이건 미국의 국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미국 국방부 수뇌부들도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 미국이라도 이런 식의 가성비 안 맞는 전쟁을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예, 보이지 않는 비용. 숙련도와 기계의 비명. 돈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홍해에 나가 있는 미군 장병들은 수개월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레이더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드론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이 심리적 피로도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게다가 첨단 레이더와 엔진도 이 무더운 중동 바다에서 24시간 풀가동되다 보니 기계 노후화 속도가 평시보다 5배 이상 빠릅니다. 지난 대본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의 군함 수리 능력은 이미 바닥이라고요. 이렇게 혹사당한 배들이 한꺼번에 고장나기 시작하면 미국 해군 전체가 마비되는 도미노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데이터 쇼크,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게요. 홍해 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약 30%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6,000km나 늘어났고 시간은 2주일이 더 걸려요. 배 한 척이 기름값을 수십억 원씩 더 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문한 해외 직구 물건, 기업들이 수입하는 핵심 부품들이 다 그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기업들은 절대로 자기 수익을 깎지 않아요.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얹어서 여러분에게 청구하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숨겨진 도화선입니다. 3. 후티가 노리는 진짜 목표. 후티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미국을 무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과 비용을 무기로 씁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고작 반군 하나를 처리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미국 별거 아니네 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제2, 제3의 후티가 나타날 겁니다. 그때마다 미국이 2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요? 결국 미국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며 홍해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뒷걸음질 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든 전 세계 경제 질서는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몸통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슬리퍼 신은 반군이 어떻게 인공위성도 없는 처지에 수천 킬로미터 밖의 상선을 정확히 찾아내서 타격할까요? 그들이 천재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 모든 판을 뒤에서 설계하고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이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란이 도와준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교활하고 치밀한 대리전의 정석이거든요. 네 번째 구간, 첩보선 베샤드의 비밀과 미국의 거대한 딜레마.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백발백중으로 배를 맞출 수 있는 비결. 그건 바로 홍해에 떠있는 이란의 화물선 베샤드호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물 화물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배는 최첨단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를 갖춘 이란의 움직이는 정보기지거든요. 이 배가 홍해를 유유히 떠다니며 실시간으로 어떤 배가 지나가는지, 그 배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지, 미국의 보호를 받는지 정보를 싹 긁어 모아서 후티에게 넘겨줍니다. 미국도 이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왜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까요? 이게 바로 이란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입니다. 1. 쏘는 순간 시작되는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 만약 미국이 이란의 첩보선을 직접 타격한다? 그건 곧 이란과의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도와주랴, 대만 해협 신경 쓰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중동에서 이란이랑 전면전이 터진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봉쇄해버릴 카드까지 쥐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끊깁니다. 미국 해군이 후티를 잡으려다 전 세계 경제를 파멸로 몰아넣을까봐 주저하는 사이, 후티는 그 공백을 타서 마음껏 활개를 치는 거죠. 저항의 축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이라는 후티만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민병대,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이른바 저항의 축, Axis of Resistance를 구축해놨어요. 미국이 후티를 세게 때리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라크 민병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합니다. 후티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막내격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목줄 홍해를 쥐고 있는 핵심 요원인 셈이죠. 삼기슬 전수에 소름 돋는 진실. 후티가 쏘는 미사일들, 뜯어보면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나 카디르 미사일의 복사판입니다. 이란은 부품을 잘게 쪼개서 민간 어선에 숨겨 예멘으로 보낸 뒤 현지 동굴 속에 지어진 비밀 공장에서 조립하게 합니다. 미국이 공중 폭격을 아무리 해도 이 동굴 공장들을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즉, 공급처는 안전한데 소비처 예멘만 계속 늘어나는 무한 동력 전쟁이 완성된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미국 해군이라는 거인을 좁은 방에 가둬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거인은 죽지는 않지만 피는 계속 흐르고 정신적으로 미쳐버리기 직전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제 왜 미국이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도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매집 안방, 글로벌 경제까지 다 불타버릴까봐 손을 못 대는 비겁한 대치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끝도 없는 소모전의 끝은 어디일까요? 미국이 결국 무릎을 꿇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반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이 모든 사태가 가져올 진짜 경제 대재앙의 최종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폭로해 미 해군의 숨겨진 치부는 바로 탄약 고갈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미국이 홍해에서 몇 달 동안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잖아요. 문제는 미국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요격 미사일 수량보다 지금 홍해에서 소모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미국은 미래에 쓸 안보 자산을 현재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다 끌어다 쓰고 있는 꼴이에요. 만약 이 상황에서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에서 진짜 큰 분쟁이 터진다면 미국은 쏠 미사일이 없어서 구경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라는 이름표 뒤에 빈 탄창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미국이 후티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1. 함대 재건의 불가능한 꿈. 더 가관인 건 배가 고장나도 고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홍해에서 혹사당한 구축함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수리를 위해선 몇 년을 대기해야 하죠. 후티는 드론 공장을 동굴 속에 계속 짓고 있는데 미국은 군함을 고칠 도크조차 새로 못 만들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실리콘밸리인데 하드웨어는 80년대에 멈춰버린 제조강국 미국의 민낯이 이번 후티 사태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겁니다. 6번째 구간. 다가오는 경제 대재앙.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미국의 문의는 결국 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저물가 시대는 미국 해군이 지켜주는 안전한 바다라는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제가 깨졌습니다. 1.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시화. 이제 홍해는 더 이상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범지배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제 홍해를 지나는 배들에게 상시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것이고 선사들은 언제든 길을 돌릴 준비를 할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 전 세계 물류비의 하한선 자체가 계단식으로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10년 전에 10,000원으로 사던 물건을 이제는 절대 그 가격에 못 보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거죠. 2. 탈세계화의 가속화와 공급망의 파편화. 기업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미국만 믿고 멀리서 물건 떼오다가는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비싸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려 할 겁니다. 효율성보다는 생존을 택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상승분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저 같은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저렴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마약 같은 축제는 이제 후티의 드론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론, 당신의 생존 전략은 수정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슬리퍼 씨는 반군이 왜 무서운지 아시겠나요? 그들은 미국 해군을 물리적으로 괴멸시킨 게 아닙니다. 미국이 쌓아올린 무적의 이미지와 저비용 물류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중동의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경제적 지진의 진앙지예요. 이제는 국가가 혹은 동맹국이 내 삶을 영원히 풍요롭게 지켜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보수적인 자산운용, 그리고 변화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읽어내는 날카로운 눈만이 이 대재앙의 시대에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미국이 이 치욕적인 상황을 뒤집을 한 방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미국의 몰락과 함께 시작될 대인플레이션의 시대로 강제 진입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본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마주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